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김상민입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의 법원 앞에 한덕수를 갖다가 추가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발 주체가 되는 정의연대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고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고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고발한 내용은 한덕수에 중점적으로 고발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한덕수가 2022년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국무총리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같이 쭉 지내다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알다시피 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죄로 해서 사실은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소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은석 특검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고발할 수밖에 없는 내란 주요 종사자 또는 내란 수괴로 우리가 다시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네, 이게 지금 우리 시민단체가 지난번에 한덕수를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그리고 한덕수가 또 대통령 만들기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괴로 고발했는데 이것을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엔 조은석 특검에게 그대로 잊혀버렸어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죠. 이 내란 방조죄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내란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거기다가 불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의로 봐주기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한덕수 이 구속영장이 취소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김앤장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김앤장 우리가 이제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간 한덕수가 이제 김앤장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한덕수가 왜 김앤장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무슨 인연이 이렇게 있고 조은석은 왜 내란 이 수괴를 갖다가 풀어주게 됐는지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상당히 좀 긴 내용입니다만 한덕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김앤장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이 봐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내란 특검에 조은석이 이렇게 지명이 됐을 때도 조은석이가 우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하고 이렇게 우검회인데 그리고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또 고등검사장, 서울고검장 그리고 자기의 선배인 고대 선배인 문무일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 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인 봉우 이 사람이 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은 김앤장의 범죄를 주로 고발해왔는데 이러한 범죄들을 이 사인이 전부 기각을 해왔었죠. 그래서 친김앤장입니다. 그래서 조은석이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 특검보를 지명할 때 누구를 지명했냐면 김앤장 변호사를 특검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앤장을 수사해야 될 특검보에 김앤장 변호사 박태호를 지명을 했고 또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자 특검보 박지영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최근에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이 내란을 자행할 핵심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김주현 민정수석을 김앤장이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후에 심우정을 임명하고 이창수 임명해서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들을 무마했는데 그 핵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주현입니다. 김앤장 맨입니다. 딸도 김앤장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검찰 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위에는 또 검찰국장이 김앤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 과장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심우정이었고 진경준 넥슨 뇌물 받은 검사 기억나시죠? 그 밑에가 바로 박지영 검사였어요. 지금 특검보. 그러니까 이 특검보를 넣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김주현이나 봉욱인 것이죠. 김주현이나 봉욱은 김현장 아닙니까? 동업자죠, 동업자. 동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법무법인이 아니고 동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넣어서 한덕수를 수사하니 한덕수가 기소되겠습니까? 짜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한덕수가 그 김현장에 계속 고액의 그 연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 김현장의 그 동안에 범죄 행위에 이제 가담을 했고 특히 그 론스타라든지 국민의 탈세 이런 부분에도 그게 굉장히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을 계속 무마했던 그 소위 말해서 이 김현장과 이 연줄이 있는 이 검사 변호사들이 사실은 이제 한덕수 구하기에 이제 이번에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탈세 사건도 사실은 여기 이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그 탈세 부분에서 한 말씀. 예. UH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특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 이현동 이사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16억 5천을 조성을 했죠. 기업들 히림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조성한 자금인데 이거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특검이 수사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고발한 남부지검의 고발 사건, 공수처의 고발 사건 보내지 않고 다 기각하고 있어요. 이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 차관이죠. 그런데 이 건진법사의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국민은행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의 탈세가 있습니다. 이 탈세 사건을 국세청이 추징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결심해서 추징한 겁니다. 2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탈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현동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재탈세할 때는 어떻게 재탈세하냐면 김현장과 공모해서 국무총리를 한승수로 넣는 등 그래서 재탈세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역할을 한 이현동을 김현장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사건의 연민복지재단 할 때 윤석열이 단독으로 이현동을 이 기소를 하는 거죠. 재판을 단독 재판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리고 이 뇌물을 준 원세훈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다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별도로 해서 그럼 재판부가 불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조의연이가 있는데 이때 민중기가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는 누가 했냐?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판결한 오석준 지금 대법관 이 사람이 또 판결을 한 거고 3심에서는 안철상이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대법원 주심이 돼서 또 판결한 겁니다. 안철상은 이 오석준하고 행정법원에 있을 때 국민은행의 탈세 사건 이걸 빼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관계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민중기가 수사 대상인데 특검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러냐고 그 밑에 오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넥슨 탈세라든지 이런 다 관여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얘기가 멀리 갔습니다만은 한덕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한덕수는 옛날 상공부 출신 아닙니까? 하버드의 박사 출신입니다. 하버드 하면은 박사가 김현장의 김영무가 박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박사가 이 한덕수인데 상공부 과장일 때 이 김영무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쭉 이렇게 되다가 2002년도에 한덕수가 이 마늘 파동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해임됐습니다. 마늘 협상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해임돼 가지고 있다가 김현장에서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 무렵에 이 한덕수가 대통령실에 정책수석을 하다가 정책수석 자리를 김진표에게 주고 자기는 경제수석을 했는데 이때 은행법을 개정해가지고 비금융조력자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론스타는 이제 하나은행의 인수에 실패해서 이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김현장이 이 한덕수 전관 중에서도 핵심인 한덕수를 영입한 것이죠. 그래서 1억 5천만의 내놓음을 줘서 한덕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왜? 이 외환은행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자가 총괄관리자가 김진표였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팔아야 돼요. 이 사람이 국유재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로비스트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가 또 유명한 사람이 정명수라고 외환은행의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외환은행 정관에도 외국인한테 40% 이상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규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은행법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국유재산법은 당연히 이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입찰을 하고 공미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비한 사람이 바로 한덕수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외상으로 그냥 갖다 바친 것이죠. 또 이 바치면서 미국에까지 가서 왜 이거 외자 유치 안 하느냐. 그래서 외자 유치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준 것을 갖다가 이 공로로 이제 부총리가 됐는데, 그 당시 부총리가 돼서 한 일은, 만약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외자 유치를 인수했는데 이것을 인수한 다음에 론스타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주가 조작을 합니다. 왜 주가 조작을 하냐면 이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걸 또 합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안 들이고 외환은행이 그대로 먹게 되고 자기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을 하고 흡수 합병을 해가지고 1조 약 6천억 정도를 결손금을 승계받아 가지고 이것을 탈세했습니다. 4,411억. 그런데 국민은행의 탈세가 2004년 8월 26일 금융감독위원장 윤중현이 적발해가지고 국민은행이 난리 난 것이죠. 탈세 5천억이면은 그 당시에 5억당 5년 징역이었으니까 5천년 징역입니다. 5배 벌금 받고 기업 파산한 것이죠. 엔론 사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또 구제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은행의 탈세가 적발됐으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불법 매각한 게 그대로 드러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를 부총리에 2005년 3월 15일 이현재가 이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총리가 돼서 국민은행의 탈세가 적발됐는데 또 탈세를 시켰어요. 탈세가 적발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장 아웃됐죠. 그 다음에 부행장 윤종규 지금 있는데 이 사람 감봉 3개월 받았죠. 그 다음에 3일 회계법인이 회계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인 지정 취소됐죠. 징계 받았죠. 벌금도 받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3일 회계법인에 또다시 맡긴 거죠. 그래서 윤중현이 또 막아줘야 되는데 윤중현 누구입니까? 이현재가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현재 사단.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김현장에 가서 6억의 뇌물을 받습니다. 장관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장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와서 또 사회이사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덕수가 아까 이 외환은행에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해가지고 4조 6천억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국고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탈세를 이제 막기 위해서 국민은행 탈세 4,684억 원, 외환은행 아까 4,411억 원, 그 다음에 하나은행도 그번에 탈세를 했어요. 하나은행은 어디하고 합병했냐면 서울은행 공적자금 많이 국민자금 넣지 않습니까? 6조 4천억의 그 2월 결손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승계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탈세한 것이죠. 이들 회사들은 명백하게 왜 탈세냐면 법인세법 45조로 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은 이 피합병은행, 피합병회사, 카드사, 망한 회사죠. 외환카드나 국민카드 망한 거죠. 그 다음에 서울은행의 기월 결손금 이런 데 승계할 수 없도록 법규가 되어 있어요.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승계해서 결국은 약 2조 8천억을 탈세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덕수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고발하고 투기자본감센터 고발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하나은행에 1조 7천억을 추징했고 국민은행에 4,820억
외환은행은 그 전에 추징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고발해서 추징을 시켰습니다만은 2,472억, 2조 5천억을 추징한 것이죠. 봐주기 추징한 겁니다. 이때도.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하고 김현장이 결탁해서 다 빼먹는 역할을 할 때 이현동이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저희들이 또 국민은행 탈세는 또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는 못 빼먹고 법원을 통해서 빼먹었는데, 이 법원을 통해서 빼먹을 때 아까 오석준이가 1심 불법 판결하고 2심에는 이대경, 3심에는 지금 그 신영철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상훈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김창석, 이 네 사람이 불법 판결해서 빼먹은 것이죠. 왜 불법 판결이냐? 법인세법 45조를 위반하고 또 회계 조작을 한 것을 갖다가 정당하다. 그 뭐 회계 기준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명확하게 그 여신 전문업법 또는 뭐 외관법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법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2015년 1월 15일 날 빼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발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관 추천위원장이 돼서 대법관을 이렇게 장악해야지 저희들이 소송한 것들을 다 무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김현장에 가서 2022년까지 약 18억인가 9억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부총리가 돼서 바로 지명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고발해왔는데, 이 한덕수가 이러한 매국노이고 또 국가의 세금을 무려 2조 8천억을 빼먹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윤석열도 고발했는데, 저희들이 탈세 사건이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삼성, 카카오, 넥슨 수많은 업체들의 탈세가 120조 추징하라고 요구하는데,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투기자본감시센터만 죽이면 이 사건은 다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말 범죄자이고 자기가 이 숨은 수배예요. 윤석열을 외유 보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국세청 이런 것들 추진 못하게 하고 다 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전제 조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 가기 전에 한덕수가 계엄 보고령도 받고 또 계엄 선포문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계엄 보고령에는 정치 금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 상황이야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도록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무회의를 하도록 만들었고, 또 정조수가 안 차니까 송미령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시라 독촉까지 하고, 또 이제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강요를 하고, 또 추경하고 전화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내란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제 해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미룬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국무회의 해제 결의 바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안 한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2차, 3차 내란 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러다가 정진석이 전화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내란은 핵심적인 게 국무회의 모의, 국무회의 주제, 국무회의 주의 이런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핵심이 중요의무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김현장과 온통 탈세를 했고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김현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현장을 해체하지 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덕수가 그동안에 그 김현장과의 탈세를 갖다 지금 해온 그걸 묻어왔던 장본인인데, 이번에 이제 내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란의 그 실질적인 자기가 내란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한동훈하고 같이 공동정부를 운영할 것처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번 대선 때는 그냥 또 뭐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대선 후보가 돼서 자기가 또 다른 정권을 잡아내고 그 와중에 이제 조희대 사법부하고 거래해서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뭐 그런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제 윤석열과 같이 어떤 국권을 찬탈하려고 사실상 내란을 계속 일으켜 왔는데 조은석 특검이 왜 밑에 지금 이제 특검법으로 지명된 아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하고 일정 거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로비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조은석이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방조죄로 해서 한덕수를 풀어주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한한 내란, 2차 내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덕수가 누굽니까? 김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김현장 중에서도 최고의 고위 관료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김영무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을 아셔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진흥정이 남편 아닙니까? 그동안 몰랐었죠. 법무부 장관 되기 전까지. 그 진흥정이가 2009년부터 김현장에서 뇌물 받았는데 이때 이 한동훈이가 이명박의 청와대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뇌물로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옛날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론사 사건 수사했다고 그러지만은 론사 사건 핵심인 뭐 한덕수, 김진표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이현재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기소 요구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2009년도에 전군표가 사실은 뭐 이 탈세를 추진했는데 정군표를 기소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탈세 하나은행의 탈세가 한참 미뤄졌어요. 뭐 이 사건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김현장에 이명박 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해먹은 일이 검찰 일대하고 2008년도에 정권이 교체돼서 하나은행의 핵심은 김승희입니다. 이명박의 절친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월 18일 날 2008년 2월 18일 날 추징했어요. 2월 25일 날 퇴임하고. 근데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6월 달에 바로 내줘버렸어요. 뭐 정말 이건 불법 중에서 불법이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한승수를 김현장 국무총리에 앉혀가지고 또 외환은행의 탈세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한동훈이 이게 론사 출신 감사인데 이게 저희가 조세심판으로 고발했더니 이것을 경찰로 보냈어요. 참 이런 사람이 김현장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UHF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한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조은석이가 그냥 자기가 되겠다고 해서 조은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하고 이제 연관이 돼야 되겠지만은 조은석이가 왜 특검이 됐느냐? 뭐 우검이니까 윤석열과 가깝기 때문에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UHF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봉욱이하고 이 조은석이가 19기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현,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 문무일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40대 이 사법 대해서 항명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성호하고 김주현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소속 무슨 개념이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저 사람하고 정반대인데 그러지만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조은석이가 봉욱이하고 동기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김현장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봉욱이가 그야말로 김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욱이 저희가 그 봉욱이한테 제가 수사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의 탈세 사건을 제가 고발하니까 이것을 강찬우가 이제 하고 있다. 강찬우는 이제 이 삼성특검으로 가고 봉욱이가 나와서 저한테 이제 그 밑에 김영준이가 수사를 해서 제가 수차를 받아서 봉욱이가 금조 1부장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취임해서 저한테 수사하겠다고 계장이 여러 차례 전화 와서 자료를 준비해서 4월 달에 냈는데 그 뒤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또 유명한 것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유일칠사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변호사가 그때 봉욱의 직계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봉욱, 김현장, 김주현이 다 만든 특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한덕수를 방조죄로 봐준다는 게 이게 봐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한덕수를 그 내란 주요 종사자로 고발을 하고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안 했을 경우는 우리는 조은석도 공수처에다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다음에 또 이거 그렇게 끝나서는 또 안 되고 예.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거는 이제 하고 이제 앞으로 오늘 지금 이제 고발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접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석열 내란 특검 앞에서 열린 시민뉴스 저는 대표 기자 김상민이고요. 네, 저는 투기자본감센터 공동대표 윤영세입니다. 감사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께서 제48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및 내란 우두머리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고발 요지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시민단체가 한덕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대통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고발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은석 특검이 봐주기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내란 특검에 김현장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대호입니다. 그리고 김현장의 핵심인 김주현 그리고 검찰총장의 시무정에 같이 근무했던 직계보와 박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김현장 특검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김현장이 수사한다. 결국은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한덕수를 봐주기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지기현과 조희대 그리고 시무정, 김주현 이런 사람들 하나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은석 특검을 고발해야 하지만은 다시 한번 5천만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를 즉각 재구속하고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고 한 번에 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의 핵심인 한덕수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구속하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국무회의 모인 한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반드시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해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즉각 체포 구속 기소하라.